안녕하세요. 이정장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글자 장을 담당하고 있는 장경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물2에서 대단원 1단원인 세포와 물질대사 단원에 대해 그 중에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생물2의 시작이 되고 초석이 되는 이번 단원을 잘 이해한다면 생물2의 절반 정도를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단원이니 우리 함께 공부 열심히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앞에 지나간 메일 주소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업에 들어가면 재미없겠죠? 자, 여기 동물세포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세포가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지만 가장 표준적인 모델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오늘 수업 내내 쓸 그림이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에 들었던 강의에서는 세포를 항상 공장에 비유했고 세포는 우리 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공장이고 이 공장들이 각각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지된다고 배웠겠지요. 그렇다면 세포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포를 공장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물2의 핵심 내용인 세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단원을 크게 보는 능력을 키워 생물2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입니다. 특히나 이번 생물2의 경우는 각각 단원들끼리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뒤에서 메모지 같은 곳에 이 단원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있을 테니 그거를 보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알게 되었으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모든 내용을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생물2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할 것이니 처음 나온 용어인데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결국 뒤에서 다 배우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순서대로 듣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할 부분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소기관, 물질 대사를 하는 소기관, 구조를 유지해주는 소기관 등등 여러 세포 소기관의 구조에 중점을 두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더 강조하는 것은 입맛 아프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원핵세포는 한자로 근원 원자를 사용해서 원핵세포라고 불려요. 즉 원시적인 세포라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진화가 덜 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진화가 덜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죠. 절대로 구술 시험장 같은 곳에서 원핵세포는 매우 원시적인 세포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핵세포는 반대로 참 진짜를 사용하여 진짜 핵을 가진 세포, 즉 조금 더 기능이 세분화된 세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세포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의 표를 보면 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놨는데요.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고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고 하면 안되고 대부분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핵세포는 리보솜이 없다고 하네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더 자세히 배울 예정이니 원핵세포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고 알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네, 반대로 진핵세포는 원핵세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네, 참고로 원핵세포는 일반적으로 왼쪽 그림과 같은 박테리아의 형태로 묘사하고요. 가운데 그림은 동물세포, 오른쪽 그림은 식물세포랍니다. 원핵세포는 더 이상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 지금 잠깐 멈춰놓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잠깐 멈췄을 거라고 예상하고 오른쪽 두 세포보다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진핵세포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지금 계속 나오는 예시들은 아마 동물세포의 그림일 거예요.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볼 세포 소기관은 바로 핵입니다.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이 된다고 표현했는데 핵이 없으면 우리 세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뇌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부터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 하단에 처음 봤던 그림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만 색칠을 한 이미지가 보일 테니 눈으로 잘 익혀가면서 공부하길 바랄게요. 이 핵은 작으니까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원핵세포와는 다르게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으니까 핵에는 당연히 막이 있겠죠? 이를 핵막이라 부릅니다. 이 핵막의 특징은 막이 두 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다음으로 내부에 뭉쳐있는 저 부분을 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백질과 RNA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핵 주위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실과 같은 물질을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물 1 때 배운 염색체가 바로 이 염색사들이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염색사는 DNA라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뭉쳐져 있어서 실이 꼬이지 않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핵공은 핵이 외부로부터 물질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화된, 애니메이션화된 그림을 보면 와, 저런 게 진짜 내 세포 속에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할 것 같으니 실제로 생긴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전자현미경으로 핵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랍니다. 컬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흑백이네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핵과 핵공이 뚜렷하게 잘 보이지요. 여러분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관찰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한답니다. 자, 그럼 이 핵이 왜 중요한가? 이 핵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2단원 전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단원에서는 핵에서 유전 물질이 어떻게 복사되고 단백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때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핵공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오가는지, DNA의 구조는 어떻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구조만 파악하고 핵은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면 된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겠죠. 이를 위한 기관으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엽록체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 미토콘드리아는 저장된 에너지원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공자입니다. ATP라고 들어보셨죠? 그 ATP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엽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죠. 이산화탄소와 물, 빛 에너지, 즉 햇빛을 이용하여 유기물은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자고 하지요. 이 또한 핵과 같이 외막, 내막,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 시 스스로 복제되어 증식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식물 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스스로 복제와 증식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다른 세포 소기관의 경우에는 RNA나 DNA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얘는 좀 유일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동글동글한 동전 모양 구조를 그라나라고 부르고 나머지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저 동글동글한 모양이 쌓여 있어서 약간 주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주름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주름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평면과 주름 중에 어떤 것이 표면적이 더 넓다고 생각되나요? 당연히 주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면적이 더 넓죠. 네, 맞아요. 이 구조도 역시 광합성 도중에 물질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랍니다. 오른쪽 하단에 역시 의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도 첨부했답니다. 구도가 정확하게 똑같이 보이죠? 네, 이에 대한 내용은 8단원 광합성 단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구조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장소입니다. ATP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화학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한 생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엽록체처럼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스스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이기 때문에 근육세포와 우리 몸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간세포에 많이 분포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외막과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리스탈하고 불리는 주름이 있습니다. 아까 주름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죠. 역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물질을 더 빨리 많이 분해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늘리는 과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분해는 아니네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미토콘드리아와 관련해서는 세포와 에너지, 세포호흡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아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두 소기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DNA, RNA, 리보솜이 존재하고요. 전자 전달 과정을 통해 ATP가 생성됩니다. DNA, RNA, 리보솜이 어디 있었어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냥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룰 필요는 없는데 이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당연히 엽록체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어는 아까 말했다시피 5에서 8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죠.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에 관련된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핵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옆에 주름진 뭔가가 붙어있죠. 그것을 소포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주름이 그 표면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하긴 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고 이걸 소포체라 부르고요. 그 옆에 붙어있는 작은 점을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적은 점인 리보솜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조금 더 크게 볼게요. 리보솜은 mRNA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입니다. m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전해주는 전달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리보솜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두 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른 소기관과 다르게 막이 없는 특징이 있답니다. 위치는 그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세포 내에 그냥 위치해 있는 리보솜도 있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답니다. 다음은 소포체입니다. 보기 쉽게 핵을 제거해 보았어요. 소포체는 단일막 구조로 핵 옆에 있는 납작한 주머니 같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수송 통로 역할을 한답니다. 이 소포체는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보솜이 붙어있는 거친면 소포체와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는 매끈면 소포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친면 소포체는 핵 옆에 위치하며 바로 붙어있어요. 매끈면 소포체는 거친면 소포체 바로 옆에 아니고 그냥 핵 주위가 아닌 그냥 세포 내 아무런 위치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에는 표면에 리보솜이 있고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가공하고 운반한답니다. 그리고 매끈면 소포체에는 표면에 리보솜이 없고 지질이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질합성과 해독작용에 관여합니다. 해독작용에 관여하면 당연히 어디 많을까요? 간에 많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같진 않지만 이게 가장 표준적인 모델이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과 같죠.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포질에 붙어있는 리보솜들이 보이고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들이 보이죠. 아쉽게 매끈면 소포체는 구하지 못했네요. 다음으로는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는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한국어 표현이 없어요. 영어로 쓸 때도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사실. 이는 납작한 주머니 모양이 층층이 쌓인 형태로 단일막 구조입니다. 소포체에서 이동해온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시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진 단백질을 조금 더 세분화된 가공 공장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가공하고 납품까지 하는 효소, 호르몬,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납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백질 합성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핵에서 DNA가 복제가 돼서 mRNA라는 곳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mRNA가 거친면 소포체에서 그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골지체에게 전달을 합니다. 골지체는 이것을 가공을 하여서 다시 수송소포를 이용하여 세포막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효소가 많이 필요한 위나 장 같은 경우에는 골지체나 이런 거치는 세포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겠죠. 이렇게 구조를 대충 알고 기능을 알면 어디 많이 위치할지 그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내용은 나중에 2단원, 대단원 2단원에서 유전자 생명공학에서 유전자의 발현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미리 봐뒀으니 도움은 되겠죠. 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리소좀 중심세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물질의 분해와 저장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인데요. 리소점이 물질의 분해, 중심세포가 저장에 관련된 내용이고, 중심세포는 식물에 밖에 없어요. 네, 리소점은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을 자기가 가서 같이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쓸모없어진 세포도기관 혹은 고장난 세포도기관을 소화를 시키면 단백질이 다시 나오겠죠. 왜냐하면 소기관들은 전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단백질을 다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펀더멘털한 물질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심세포예요. 이것은 중심세포를 단면으로 찍은 겁니다. 파란색 부분이 중심세포입니다. 액포는 식물에만 존재하고요. 이 유기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물을 흡수해서 식물이 세포가 터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해독작용도 합니다. 식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이 두 가지 세포 소기관들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세포 생물원, 소화 관련 혹은 액포는 어디 넣을 곳이 없네요. 그냥 리소점이 소화에 관련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포의 지지 및 운동에 관여하는 소기관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세포벽입니다. 네, 세포벽은 식물세포 및 세균에 존재합니다. 네, 세균에는 원핵세포, 그 원핵세포에도 존재하죠. 또 세포의 형태 유지, 식물체를 수팅하는 데 사용되고요. 세포막과 다르게 물질의 투과 조절 불가라고 적혀있는데, 세포막은 원래 나중에 맨 뒤에서 배울 건데 선택적 투과라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세포벽은 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모양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로 셀룰로스라는 당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은 세포골격입니다. 세포골격은 단백질로 구성된 섬유가 엉킨 구조이고, 세포의 형태, 세포 소기관의 위치 유지를 도와줍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세포 소기관 위치가 틀어지면 단백질 합성 경로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미세소관, 미세섬유, 중간소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ntermediate filament, microtubule, actin filament라고 있는데 이게 각각 대응되진 않아요. 이게 또 다른 종류의 미세소관을 소개시켜준 건데, 외국 사이트에서 따와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하네요. 다음으로는 중심체입니다. 한 쌍의 중심립으로 되어 있고, 동물세포 핵 주위에서 관찰됩니다. 중심립은 3개의 미세소관, 조그만한 소관들이 9개가 둥글게 배어있어서 9+0 구조라고 부르고요.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형성되는데, 세포 중기인가 말기쯤에 방추사가 세포를 떨어뜨리는 세포 분열 때 그 염색체를 분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방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모와 편모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되게 그거랑 중심립과 비슷하게 생겼죠. 세포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운동기관입니다. 중심립은 세포 안에 있지만 선모와 편모는 세포 밖에 있습니다. 2개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서 9+2 구조라고 합니다. 선모는 짧고 노젓는 것처럼 활동하고, 편모는 길고 물결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신벌레는 선모를 이용하고, 또 뭐가 있지? 정자는 편모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건 정자의 편모고요.
원생생물의 산모입니다. 네, 세포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세포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막은 인지질이라는, 아까 지질을 제가 지방이라고 했죠. 그 지방에 인이 붙어 있는 그러한 층이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인 부분은 물과 친하고 지질 부분은 기름과 친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들이 물과 친하거나 기름과 친할 때 그런 물질들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를 정할 수 있답니다. 네, 이 또한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고요. 네, 유동성을 가지는데 이는 인지질이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외포작용과 내포작용을 할 때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포작용과 내포작용은 뒤에 지금 제 강의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생물2 과정에서 꽤나 중요한 것이니 좀 잘 알아두길 바랄게요. 대부분 막은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네, 아까 말했다시피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막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포작용, 내포작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질 분비를 할 때 특히 그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된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설명을 해볼까요? 생물2의 경우는 친구에게 설명만 해줄 수 있으면 자기가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핵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설명을 해봅시다. 제가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본인이 멈추고 친구에게 설명해보세요. 다음으로 미토콘드리아와 용목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보솜, 세포체, 골기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소솜과 중심세포죠. 다섯 번째로는 세포벽, 세포볼벽, 편모, 분모, 그리고 중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포막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네, 공부보다 중요한 건 본인이 복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